자, 1년에 40만 명이 이민 오는 나라라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300년이면 우리나라가 뭐 거의 뭐 없어진다고 그거는 이제 해수면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가장 고령화가 빨리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일본보다 더. 지금 보세요. 저출산도 되고 있지만 그 국민연금 가지고도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들의 60 몇 프로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였죠. 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2년 정도 연장했습니다. 62세에서 64세로. 그게 뭐냐면 벌어서 지금 그 많은 사람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는 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생산 인구가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보면은 베트남을 꼽고요. 베트남이 이 30세 이하가 거의 60%인가요? 네. 그다음에 뭐 인제 중국도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인도가 중국보다 한 지금 이제 한 2-3억 정도 인구가 더 많아진다고 해요, 곧. 미국은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꼽는 게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큰 벽을 두질 않아요. 물론 인제 뭐 나름대로 어떤 정책은 있습니다만 아예 뭐 안 받는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뭐 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뭐 어떤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만 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더 그 나라 정치 환경이 안 좋아서 이민 가는 뭐 나라 중에 하나죠. 이번에 홍콩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인제 홍콩을 갖다가 바람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거기 또 정치를 갖다가 하니까 이 금융권 전 세계의 어떤 금융회사의 어떤 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사들이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로 가죠. 예. 미국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그래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지금 우리 반도체도 그렇고 예. 자국 위주로 계속해서 경제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돈들이 모이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민 정책도 좀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해서 좀 우리나라가 참 문화 BTS라든지 뭐 싸이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참 문화 가지고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각광받는 뭐 그런 나라가 돼서 한류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인구가 옵니다만 이 경제적으로도 더 지금 유능한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또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한국어가 와서 또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장벽이 있습니다만 참 이런 장벽을 없애면서 많은 인재들을 빨리 이렇게 이민 정책을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이제는 주저앉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져서 주저앉고 또 이런 인재가 부족해서 주저앉는 경제 인재가 부족해서 주저앉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호주가 지금 이런 이민 정책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호주로 이민 간 나라들이 많죠. 보면은 크게 뭐 정치적으로 뭐 시끄럽지 않고 또 섬나라죠. 또 뭐 정세적으로 뭐 유럽 같은 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유럽도 지금 뭐 난리죠. 뭐 러시아가 뭐 핵을 배치하겠다 마겠다 그러니까 갖고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좀 이제 우리나라만 예전에 뭐 남북 관계 이게 좀 시끄러웠지만 아니면 이제 뭐 보통 보면 중동 이런 늘 시끄러웠던데 중동. 어. 근데 유럽은 되게 편안했잖아요. 근데 인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정쟁을 좀 장기간 함으로써 유럽 나라들이 다 긴장을 함으로써 다 군비를 갖다가 확장을 하고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호주가 상당히 그런 데에서는 좀 자유로운 나라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갑니다. 물론 이제 호주도 이번에 자꾸 인제 군비를 갖다 늘리고 뭐 미국 쪽 같이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좀 군사 확장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나라가 호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민자들이 많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은 이민자가 몰려 들어오면 지금 여기 이 기사에서는 지금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 이게 이제 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건설을 많이 하겠다. 지금 이런 기사입니다만 어쨌든 나라의 미래를 보자면은 인구가 많아야지. 특히 이 생산 인구가 일할 수 있는 이 생산 인구가 많아야지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체적으로 이 부강해져야 뭐 국민연금 됐든 복지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많이 거치고 또 뭐 어쨌든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노년도 은퇴 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민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다 부동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호주가 이제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호주는 또 이렇다 분위기가. 예. 최근에 제가 싱가포르 얘기도 했습니다만 싱가포르이 홍콩이 너무나 오르고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싱가포르로 가는 회사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갑자기 또 많이 올랐다. 예. 싱가포르도 굉장히 이 비싼 지역입니다. 거의 1인당 GDP도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이상이에요. 한 10만 불 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한 3만 5천 불이라고 하면. 예. 근데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비싸고 또 인구가 한 50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죠, 사실은. 예. 깨끗하고 살기는 좋습니다. 물가는 좀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로 해서 지방도 지금 어제 또 그 뉴스를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이 대학교들이 폐교를 하는 대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경기권만 가더라도 거의 외국인으로 70% 80% 채워지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도 폐교가 하는 학교가 나올 정도니까 점점 더 지방은 더 심해지겠죠. 예. 이게 이제 부동산하고 연관도 있죠. 그런 지역들은 부동산이 이제 점점 도시 내에서도 예, 빈집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의 도쿄처럼 시골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 빈집을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또 국민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민 많이 오는 것도 부동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빨리 지금 또 늦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고급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이민청이라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만들었다고 그때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좀 더 이걸 아예 하나의 장관급 정도의 이 리더를 둬서 어떤 부서를 하나 둬서 정말 이걸 심각하게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게 저는 곧 하나의 부처로 국토교통부 뭐 보건복지부처럼 무슨 이민국 뭐 무슨 국 그래서 장관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을 심각하게 지금 지금 출산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사교육비라든지 집값이나 이런 걸 보면 소득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또 지금 당장 난다 그래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제 키워서 언제 생산 인구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을 이민 정책으로 해서 양질의 좀 부유한 그런 어떤 인력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정책을 빨리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